안녕하세요.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나스닥이 3.82%로 급반등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도 앞으로 있을 악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최대폭 반등해도 뉴스 기사들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냥 데드캣 바운스 느낌으로 제목에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적혀있네요. 그냥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급반등한 것일 뿐이지 앞으로 있을 악재들을 봐라, 이게 결코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바닥은 글쎄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다, 그리고 밑에는 서학개미 원금 60% 날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 지수가 최근에 노골적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하고 냉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 어쩌다가 원금 60%를 날릴 수가 있는가 궁금해서 기사를 클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거 투자해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QQQ, 트리플 Q, TQ 이거였다고 합니다.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이거 매수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나스닥 지수를 3배 추종하는 곱하기 3배 ET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 움직일 때 얘는 3% 움직인다는 거죠. 최근에 나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3% 찍힐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4%까지도 찍히는데, 그러면은 곱하기 3배니까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60%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죠. 여기까지 나스닥 지수 반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나스닥 지수가 급반등을 했음에도 아직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한 건 반등한 겁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위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3.82%까지 올라갈 수는 있었다는 거죠. 위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이렇게 반등할 수는 없었겠죠. 일봉으로 보면은 양봉 캔들이 2개 떴습니다. 어쨌든 여기쯤에서 위로 매수하는 매수세가 일단은 존재는 했었다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연구 개발 전담기구가 꾸려질 듯, 바이오 연구 개발이죠. 연구 개발이니까 신약 개발과 그 맥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제약 바이오를 육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정부 하에서 또 잘 크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이 굉장히 빠른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23년까지 1조 펀드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023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1조 펀드를 구성하겠다. 이거 돈이죠.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입하려는지 보니까 일단 백신 치료제가 주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거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물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필요성, 관심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백신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향후 방향을 보니까 이 바이오 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오 헬스를 키우겠다는 것은 뭐 새로운 정부마다 한 번씩은 언급을 할 텐데요. 뭐가 조금 더 다른 게 있는가? 뭐가 조금 더 달라졌는가 보면은 R&D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2배가량 정부 예산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돈을 더 쓴다는 거죠.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도 엿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최근 시장 분위기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나스닥은 일단 반등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이오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반등을 했고 제약 바이오도
좋은 분위기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기사인데 제목부터가 암 사망 50%를 줄인다. 우리가 오바마 헬스케어 때부터 이미 알고 있듯이 바이든은 문샷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아들을 브레인 캔서로 떠나보내고 법무장관으로 굉장히 현란한 커리어를 쌓고 있던 인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개인적인 감정들도 아마 결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암 문샷 이니셔티브를 자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역시 이어서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타겟팅하는 적응증은 확실한데요. 암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향후 2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했습니다. 누가 정했느냐? 바이든 행정부가 정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항암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들이 또 브레인 캔서로 떠나보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도 정한 상태죠. 50%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항암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려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HLB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HLB가 NDA를 제출하는 기관이 FDA잖아요. FDA에서 리보세라닙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항암제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유리한 쪽으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바이든 행정부는 항암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샷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3가지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3가지 지침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 임상 1상부터 고령자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자신도 좀 고령자라서 그런가 고령자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포함시키는 그런 임상시험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렸네요. 이것은 임상시험 참가 조건을 완화한 건데요. 기존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노인들도 이제 등록할 수 있으니까 환자 모집이 조금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임상시험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예전에는 사람이 부족했다면 이제 고령자도 좀 포함이 돼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상 1상은 3상보다는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직 확실히 검증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상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초기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을 거치면서 약효와 부작용을 확인한 다음에 노인들에게도 확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노인들에게서도 체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상 1상부터 참가하게 되면은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뭐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임상 1상은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First in Human 임상시험. 최초 임상시험에서 다양한 대조군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확장 대조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까다롭던 참가 조건을 좀 풀어줘서 65세 이상 고령자도 이제 임상 1상부터 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또 대조군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신약 개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증도 이제 1개가 아니라 뭐 2개, 3개 약물도 이제 1개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다양한 적응증에 다양한 약물들을 써서 하는 임상시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병용요법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처럼 말이죠. 2개 이상의 약물, 그리고 적응증도 여러 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임상시험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풀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향후 2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낮추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제약을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항암제 신약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혁신적인 약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들을 좀 완화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항암제 개발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이 3.82%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HLB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타겟팅하는 것이 이 항암제인데 리보세라닙이 항암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는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